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4번에서 9번 문제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겠네요. 그러나 크리스마스고 뭐고 우리는 공부를 오늘도 해야 합니다. 자, 가나 지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두 개의 지문이니까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가나 두 개가 엮여져 있는 거고 1번부터 5번을 살펴봤더니 1번은 가, 2번은 나, 3번은 가와 달리 나에 대한 문제를 풀으라는 거고 4번은 가에 대한 거, 5번은 가나 모두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가를 읽으면서 1번, 4번, 5번을 먼저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두시고 5번을 보시면 가에 관한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6번 가까울이 나눈 대화라고 했는데 데리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얼른 지문을 봤어요. 쭉 봤더니 데리다는 나에 등장합니다. 아하, 나에 관한 문제구나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기억과 니은이 나오는데 기억과 니은 어디 나오는지 봤어요. 보니까 기억은 가에, 참 복잡하네요. 니은은 나에 나오네요. 이렇게 체크하고 선지 구성을 봤더니요, 얘가 좀 나눠져 있네요. 앞뒤로. 그럼 역시나 가를 읽으면서 앞부분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에 해당하는 거 앞뒤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읽어봤더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중요함을, 부재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다입니다. 비판하는 입장이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서술어가 앞뒤에 엮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읽되 이 서술어까지, 앞부분을 읽되 이 서술어까지 같이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가나 이거 보기에 관한 문제니까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 A, E 나올 때 어휘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가로 올라가서 문단 번호를 매겨보도록 합시다. 쭉 올라가셔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오른쪽에 5문단이겠네요. 이렇게 문단 번호 놓고 1문단부터 근거가 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5번부터 풀 수가 있으니까 5번의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아렌트의 견해를 비교하라 라고 했죠. 그리고 봤더니 1문단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부터 일단 쭉 읽으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일단 1문단을 쭉 읽으면서 9번부터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부터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노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별할 수 있으며 분별할, 자, 9번의 A를 봤더니 분별할, 가를 수 있으며 유사한 단어로 고칠 수 있겠네요. 9번의 1번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쭉 또 읽었더니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9번의 2번 보니까 다다를 수 있다. 네, 바꿀 수 있겠네요. 역시나 맞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문단을 쭉 읽고 나서 5번 문제를 읽어봤어요. 쭉 읽으면서 이제 근거를 찾아봤더니 1문단의 네 번째 줄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로고스를 통해 라는 말이 나오죠. 로고스를 통해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로고스를 통해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5번에 2번에 나와 있겠네요. 5번에 2번 보시면 기억,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를 통해 어떻다? 로고스를 통해 타고난 목적에 맞는, 즉 자연이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5번의 요 앞부분, 역시나 여러분 5번도 기억, 니은 이렇게 다 끊어서 볼 수 있잖아요. 끊어서 볼 수 있고 4번과 5번은 모두니까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는데 2번에서 로고스를 통해 타고난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부분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뒤에 살펴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 그 다음 줄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라는 말, 요게 5번에 3번에 나와 있는 말이죠. 5번에 3번.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5번에 3번에. 그래서 기억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맞다는 거 바로 체크해 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한다. 그럼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해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5번에 1번에 해당하겠죠. 5번에 1번. 즉 폴리스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억이죠. 그래서 5번에 1번에 나오는 내용. 폴리스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 역시나 맞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무엇에 따라 한다? 법에 따라 한다 라고 해서 5번에 4번 내용도 나와 있네요. 5번에 4번 내용 보시면 기억은 일단 법을 통해 시민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번에 나오는 것처럼 기억에서는 권력 쟁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없죠. 일단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만으로도 5번이 답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니은까지 이제 다음 문단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단부터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봤더니 한나 아렌트 얘기를 쭉 보면서 봤더니 한나 아렌트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5번에 1번에 나와 있죠. 5번에 1번 한나 아렌트 여기 보면 공적 공간이라는 말 나오죠. 공적 공간에서 어떻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말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에 1번 자, 공적 공간 진정한 행복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5번에 1번이 정확히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줄 공적 공간에서 여기서부터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했는데 이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 다원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5번에 3번 내용에 해당하겠죠. 5번에 3번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공동의 생활에 참여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공동체에 참여한다. 그게 그 말이죠. 그래서 5번에 3번 자,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공동체를 구성한다. 맞는 설명. 3번도 확실히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5번에 2번의 근거가 되거든요. 5번에 2번에 조금 내용이 다르게 써있죠. 5번에 2번에 보면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뭐를 통해? 로고스를 통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로고스를 통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로고스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문단에 보면은 로고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어요.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단에서 여기 5번에 2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 여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로고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고스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낸다. 자, 이렇게 바꾸면 5번에 2번과 같은 말 아닌가요? 로고스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가서 보시면 5번에 2번 로고스를 통해 고유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재진수를 했는데 조금 다르게 말이 나와 있어요. 1문단에 가서 로고스의 정의도 좀 살펴보고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으로 조금 내려가서 더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C가 먼저 나오네요. C.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 라고 했는데 9번에 보니까 향유하다, 유사한 말로 누릴 수 있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에 3번도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니까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됨을 비판했습니다. 자, 5번 내용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요, 정치가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된다는 것을 비판하신 분이에요. 그럼 정치는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럼 5번에 5번 볼까요? 5번에 5번. 권력 쟁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니은에서는 비판하고 있죠. 기억은 언급이 없었고 니은은 비판하고 있으므로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확실히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안 나온 게 4번의 니은 부분인데요. 얘는 4문단에 나와 있어요. 4문단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자, 한나 아렌트 역시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5번에 4번 내용. 즉, 한나 아렌트도 법을 통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번에 4번에 나오는 법을 통해 라는 게 헌법 제정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5번에 4번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 내용은 풀렸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밑줄이 하나 빠졌죠, 여러분? 여기 앞에 법까지 밑줄을 쳐주셔야 되고 기억은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아렌트의 주장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아렌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렌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이것을 앞에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렌트에 대한 견해들을 우리가 앞에서 좀 찾아서 볼 거예요. 자, 요거를 찾으면서 봤더니 이제 여러분 그래서 기억의 앞부분의 OX를 우리가 먼저 살펴봅시다. 그래서 쭉 다시 앞에서부터 좀 찾으면서 봤어요, 선생님은. 그랬더니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7번의 1번 내용에 해당해요.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 즉 7번의 1번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 자, 7번의 1번 볼까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뒤에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비판하는 입장이다라고 했네요.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므로 기억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죠. 공동의 생활에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서술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2학기에 공부한 지문 중에도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3문단에 보시면 3문단의 세 번째 줄 정치적 자유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치적 자유는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 7번에 5번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자유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봅시다. 7번에 5번. 자, 개인적 욕망에 따른 행동에 보장하기 위한 정치 질서 확립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해야 되는데 이걸 동의한다? 아니겠죠?
이걸 동의한다? 틀렸습니다. 기억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5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3문단에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두 줄 내려와서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요 내용 7번에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7번에 2번.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비판하는 입장. 어때요, 여러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기억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드디어 맞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4문단의 내용이 있는데요. 4문단의 네 번째 줄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네요.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이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7번에 4번 내용이에요. 즉, 이 사람은 어떻게 하자?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것으로 문제를 결정하자라는 거죠.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것으로 문제를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봅시다.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결정하자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어때요, 여러분?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 맞네요. 비언어적 수단이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요거 맞는 입장이네요.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문제 풀 때 4번을 틀렸다고 하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한 번에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다시 설명하다 보니까 맞는 얘기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고, 자, 지금 하나 안 푼 게 3번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로고스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렌트의 주장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면 1문단에 나와요. 1문단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7번에 3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렌트의 견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번에 3번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이 말은 기억이 여기서는 아렌트의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이므로 틀렸어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7번에서 1번 틀렸고 3번 틀렸고 5번 틀렸네요. 2번과 4번 남았으니까 나중에 요거 두 개만 판단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해 놓고 이제 나번 문단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번 문단을 풀었는데 남은 게 뭐 있어요? 자, 4번에 2, 3번 남았고 5번은 풀렸고 6번 남았고 7번에 2, 4번 남았고 그리고 8번 남았고 9번에 기억, 니은, 디귿 풀었고 1, 2, 3번 풀었고 4, 5번 남았네요.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본 다음에 나번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나번 문단에 문단 번호 다시 매겨주시면 되겠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자, 5문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봤더니 일단 담보하다 D부터 살펴볼 수 있겠네요.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담보할 수 있다. 고정된 의미를 보증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된 의미를 보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봤더니 9번에 보증된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했죠. 고정된 의미를 뒷받침하다. 틀렸어요. 얘는 다른 의미가 되므로 여기서 뒷받침하다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겨져가 맞는지 써봤더니 그 다음에 패척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오다 정당하다고 여겨져 온 맞는 말이죠? 네, 유사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9번의 답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데리다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쭉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리다의 주장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데리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단 니은의 내용,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일단 주장을 해요. 이 사람. 정의롭지 않다. 그리고 이 아저씨. 그래서 어떡한다?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에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쭉 읽다 보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문단에 자, 이질성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줄여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네 가지가 데리다의 핵심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법은 정의롭지 않으므로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하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과 배제를 줄여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 6번 데리다의 견해, 데리다의 해체 철학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일단 2문단에 있는 내용 뭐예요? 법은 정의롭지 않다죠. 자, 다른 색깔로도 해볼까요? 법은 정의롭지 않다예요. 이 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정의롭지 않은 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법이 정의롭지 않다. 이 말이 2문단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해서 이 사람 3문단에서 뭐라고 말해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서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 라고 말을 했죠. 자, 요 말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하자 라고 말하죠.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하자. 자, 이 중심 내용이 3문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떻게 하자? 그 다음 4문단에 나와 있었던 것.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거죠. 요 말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질적에 대한 것에 대한 개방을 해야 된다. 자, 4문단의 내용이죠. 4문단의 내용. 개방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사회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가 4문단의 내용이 되겠죠. 2문단과 3문단, 4문단에 이 아저씨가 주장했던 자, 요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6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7번을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자, 7번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7번에 우리 2번이랑 4번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4번을 설명을 안 해놓고 그냥 2, 3번이라고 체크했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7번하고 다시 4번 가봅시다.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자, 7번. 2번이랑 4번 먼저 볼게요. 2번. 니은은 재헌행위라는 폭력이 정당해 온 것을 비판하는 입장. 맞죠, 여러분? 요건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맹목적인 믿음의 해체를 통해 법에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해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니은이 틀렸네요. 4번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7번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안 보고 왔는데 4번 한번 볼게요. 자, 가에서 우리 앞에서 봤다고 치고 가는 여러분 어땠냐면 로고스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고찰했다? 시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한나 아렌트가 로고스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적 고찰 아니고 4번에서 가는 로고스의 개념을 정의한 후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개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 틀렸죠? 자 5번 로고스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철학자들의 주장에 의의화한 게 요것도 아니겠죠. 일단 가에서 틀렸네요. 이렇게 봤을 때 가를 풀고 나면 2, 3번만 남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를 읽었잖아요. 나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 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에 대해서 누가 여기서는 데리다라는 사람이 비판했죠. 데리다라는 사람이 비판하는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으니까 2번이랑 3번을 보시면 나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사상의 경향을 언급하고 자 어디서 했어요? 1문단에서 언급하고 이를 비판하는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죠. 누구? 데리다라는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번이 맞겠네요. 3번 봅시다. 나는 로고스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인 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 절충하는 모색 아니겠죠. 요거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고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우리 8번 남았네요. 자 8번 한번 봅시다.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절대왕권 체제였던 A국에서 평민들의 혁명이 일어났고 각 지역 대표들이 토의 끝에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해서 A국이 어떻게 돼요? 비연방국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이렇게 됐는데 비연방국에 이제 시지역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이 지역에 이민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시지역에서 이민자에게 시지역의 주민과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안하였다라고 합니다. 시지역에서. 자,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가와 나를 살펴보자 라고 했네요. 보니까 A국에서 혁명으로 비연방국이 설립된 것에 대해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겠고 맞는 설명이 됩니다. 비연방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 아렌트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겠고 맞는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권력이 내재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1문단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돼요. 3문단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를 향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이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다 비판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문단을 읽어보시면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비연방국이 주민자치제도를 보장하는 거 아렌트는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C지역의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 나의 데리다는 국가의 틀로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주민회의에서 법률을 발안한 거 일단 여러분 법률이라는 걸로 어떤 거 이제 공동체를 묶는 것 자체를 데리다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리다가 동일성을 중심으로 차별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데리다의 견해 우리 한번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데리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데리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8번의 내용 4문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4문단에 차별과 배제를 여기 보시면 되는데 4문단의 두 번째 줄. 자 여기 보시면 돼요.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두 부분을 보시면 돼요. 국가는 일단 우리라는 동일성을 두는 거예요. 경계를 설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성이고요. 경계가 돼서 이게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성을 중심으로 차별을 줄여나간다? 틀린 말이죠. 동일성을 중심으로 차별과 배제가 나타난다라고 데리다는 말을 할 겁니다. 따라서 8번의 5번 내용이 이 사문단을 통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일성은 경계를 설정해서 차별과 배제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8번의 5번 동일성을 중심으로 차별을 줄여나간다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역시나 4번, 5번, 6번, 자 7번, 8번, 9번까지 오늘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오늘도 소요시간, 채점 결과, 그리고 여러분이 풀면서 느낀 한 줄평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면서 비문학 공부하는 습관 열심히 들이시기를 바라요.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